그러니까 옛날 말로는요, 인문계가 아닌 학교 요새는 특성화라고 하는데 옛날 말로 실업계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요즘 말로 사실상 그냥 말만 바뀌어서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말로 바뀐 건데, 이 말이 안 좋아 보이니까, 어. 그러니까 뭐, 마치 신림동 봉천동이라는 이름이 요새 없잖아요. 다 무슨 동 다 바꿔놨잖아. 그 뭐, 신림동 봉천동은 인식이 나쁘다 이지랄하면서 병신 같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다고 동네가 바뀌어요. 아무튼, 이 실업계라는 인식이 워낙 나빠서 특성화라는 말로 바꿨는데, 얘네들은 애초에 현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그리고 학생들 풀 자체가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도 대학을 갈 수도 혹은 취업을 하기도 쉬워요. 근데 애초에 당신들은 인문계 학교를 온 이유는 얘네들의 이 학교의 존재 이유 자체가 대학이거든요. 대학을 가려고 들어가는 게 인문계 학교니까 여기는 밥 처먹고 공부만 하는 새끼가 있어야 맞아요. 사실 진짜로. 그다음에 위쪽 클래스 애들은 밥 처먹고 공부만 해요,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당신들의 본분을 너무 잊지 말고 시발 나는 왜 맨날 공부만 하라 그러지 사방천지에서? 네가 인문계를 가서 그래 병신들아. 어? 누가 인문계 가래요? 실업계 갔으면 아무도 공부하라고 안 해. 실업계 가면 보통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특수과 같은 애들은 얘들아 담배는 좀 실외에서 피면 안 되겠니? 막 이렇게 어? 선생님들이 그런단 말이야. 저 옛날에 학원 가서 처음 갈 때 했던 그 광명 어디 아, 시흥 자동차 학교인가? 뭐 있어요. 자동차 무슨 학교인가? 거기 애들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창문 열고 펴라 창문 이고 지나간대요. 그런데 가면 아무도 공부하라고 안 하잖아. 근데 지금부터라도 뭘 해봐요. 바둥바둥 거려 보세요. 그리고 적당히 살아보면 학생 때 적당히 살면 나이 먹어서도 적당히 사라져요. 그러면 존나 적당히 망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습관이라서 여러분 나이 때 좀 애쓰고 뭔가를 하려고 말 그대로 발버둥을 쳐야 네 몸이 기억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치열하게 내가 움직입니다. 너네가 일을 하든 알바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취직을 하든 취직을 해서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좀 삐뚤어져 갖고 이 학원에서 일을 잘 안 하는데 이제 뭐 작년이나 올해 1학기 때 뭐 밤에 교무실에 와본 친구들은 알 건데 한 12시 넘어가면 교무실에 나밖에 없어요 맨날. 나 집에 빨리 가면 시험 기간에 1시에 가고 늦게 가면 5시에 가고 그랬어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그냥 하는 거거든. 너네 자료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주려고 뭐라도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야 뭐 내가 그런다고 너네가 시험 잘 못 보는 거 난 알아. 내가 좆뱅이 쳐봤자 시험은 너네가 보는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내 만족인 거야. 나는 너네한테 이 정도의 자료를 줘야 되겠으니까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학원 강사들도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어. 그냥 교재로 쓰는 너네 교과서 교재로 치면 이그젠프 있고 그거 자료 하나 띡 주고 끝. 시험? 책 다 풀었는데 한 번 더 풀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근데 물론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타이핑을 치고 자료를 모으고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양반들은 그냥 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산 사람들이거든. 그럼 늙어서도 그렇게 살아요. 40대가 되어도 30대가 되어도 20대가 되어도 50대가 되어도 그냥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딱 고만고만하게 살다 가지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 발버둥을 치고 공부를 좀 해봅시다. 나도 하기 싫어요. 나 공부 존나 싫어해.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숙제를 왜 많이 안 내는지 알아요? 내가 공부하는 거 존나 싫어하는 새끼라서 그래요. 나도 싫어. 그래, 그 마음을 알아서 부담을 덜 주려고 덜 주는 건데, 부담을 좀 느끼세요. 이 망할놈들아. 어? 너네 공부하기 힘들다고 숙제 조금 내는데, 씨발, 그러면, 적으니까 안 해야지? 이 무슨 마인드야. 이만큼은 하자. 난 얘기예요. 제발 좀 합시다. 진짜 안 늘어요. 네, 잔소리 그만하고, 숙제를 하시는 것 중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으면 같이 봅시다. 질문해봐요. 81번이요. 첫 번째 거. 오케이. 86번. 86번을 참,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세분을 안 했네. 일단 81번 하고 넘어가 봅시다. Inspiration is a funny thing. Inspiration 뭐죠? 영감탱이. 영감. 영감은 재밌는 물건이래요.
It's powerful enough to move mountains. 얘는 존나 힘이 세요. enough to 부정사 뭐뭐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죠. 그럼 산을 움직이기에 충분할 만큼 산조차 움직일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뭐가? 영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전에 본 문장이에요. 영감이 찾아오면 저자를 앞으로 밀고 나간다. 얘가 전진할 수 있게 해준다. 마치 뭐처럼? 몰려드는 급류, 경류처럼. 어디의? flooded river. flood는 홍수죠? 혹은 홍수가 나다. flooded, 홍수가 난. 그럼 홍수가 난 혹은 범람하는 강처럼 이렇게 밀려들어서 누군가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준다는 얘기죠. And yet, 하지만 if you wait for it, 만약 너님이요 그것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다면 당연히 it은 inspiration이겠죠. 영감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nothing happens.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The irony is that 아이러니한 점은 대절 so much is actually created. 문장 좀 길어요. 어디 갔냐? 요까지가 문장이죠, 지금. 그럴 때 보통 문장을 길게 만드는 주범들이 있잖아요. 관계사절 아니면 짝대기든 콤마. 그래서 처음에 딱 보면 헉 하고 길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고? 짝대기 그냥 건너뛰고 요 앞에서 그냥 일로 가버리자고요. 그쵸? 해석할 때. 그럼 so much is actually created. 너무 많은 것들이요. 실제로는 만들어지고 있대요.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 행위자 by those 사람들에 의해서. who might not even describe themselves as particularly inspired. 근데 참 아이러니한 점은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 might not even describe, 심지어는 묘사하지조차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이네요.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묘사합니다. as, 무엇으로? 뭐로? particularly, 특별하게 inspired, 영감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나를 언급하지조차 않는 거야. 뭔 소리예요? 내가 스스로 난 특별히 받은 영감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창작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짝대기를 읽으면 돼요. 내용이 궁금하면, 안 궁금하면 제 것도 괜찮습니다. 대충 볼까요? 산이 움직여요. 사가는 뭐냐면 연대기 혹은 장편소설 이런 뜻이에요. 얘는 뭐 대하 내지는 장편소설 혹은 연대기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럼 장편소설이 쓰여지고요. Grand mural, 얘는 벽화입니다. 거대한 벽화가 그려지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게 창작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딱히 자기가 무슨 영감 받았냐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자 땁시다.
이거 지금 단어가 50가지인가? 그죠? 오늘 하면 끝난 건가요? 단어장 바꿀까? 지금 저기, 사반 애들은 끝났는데, 한 바퀴 더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단어장이 앞부분이 좀 쉽잖아. 뒷부분은 좀 과하게 어렵고, 그죠? 그러면 큰 바퀴를 더 하는데,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자. 근데 어차피 너 제시 보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 바퀴 정도 돌았을 때 제시가 별로 안 나오고, 한 뭐 20분이면 다 배우는데, 약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바꾸는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자. 단어장이 얘가 1에서 한 15? 20?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만만하니까, 거기를 제외하고 한 21부터 가든지, 아니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다가 익숙한 단어 많아지면 그때 끝내고 갈아버립시다. 그죠? 괜찮을 것 같죠? 뭐 단어장 할 건 많아요. 해커스요? 해커스는 너네 하는 건 너무 쉬워서 안 되고, 해커스 수능편이 있어요, 수능 완성. 해커스 수능 완성편은 얘랑 난이도 비슷할 거예요. 얘가 근데 지금 뒷부분이라서 35 이후 후반부분이 좀 어렵잖아. 그거보다는 쉬울 거고, 앞부분 만만한 부분보다 좀 어려울 거고, 뭐 그거 해도 괜찮고요. 뭐 단어장을 쓸 거 많이 있어요. 생각해 놓은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봅시다. 그래서 영감을 한번 딱 받으면 막 모든 일이 급류에 휩쓸리듯이 자동으로 쏙쏙쏙쏙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내가 영감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란 얘기인데 영감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 그건 그렇게 쉽게 안 찾아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점은 뭐냐? 되게 많은 작품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영감 안 받았는데? 라고 말한다는 점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instead 그 대신에 they show up every day. 그리고 얘를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instead나 rather 얘네들은 앞에 뭐가 있게요?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닥쳐요. 맨날 자주 한 얘기잖아요. not A instead 혹은 rather B요. A가 아니다. 그 대신에 B다. A 안 한다. 그 대신에 B 한다. 이런 식으로요. 반드시 not이 아니어도 부정어류는 다 돼요. few, little, 뭐 rarely, barely 뭐 이런 애들 다 됩니다. 혹은 동사들 중에서 부정어는 아닌데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동사들이 있어요. neglect, 거부하다, avoid, 회피하다 이런 애들이요. 그죠? 거부하는 건 어차피 안 하는 거잖아요. 회피하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이거나 아니면 부정어가 쓰이고 나서 뒤에 얘가 따라온다고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장치예요. 순서 문제 낼 때. 근데 예를 들어 문장 삽입이에요. 문장 삽입.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여기를 이렇게 뗄 거예요. 어디 갔냐? 문장 존나 기네 씹었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예요? 한 문장 개기네요. 이 문장을 이렇게 뚝 떼낸 다음에 앞으로 끄집어내요. 일로.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얘를 알고 있으면 그냥 날먹이란 말이에요. 거저 먹는 거예요. 바로 앞에 뭐 찾으면 돼? 부정어 있네? 여기인가? 물론 부정어가 있는 경우가 몇 개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부정어 다음 문장으로 한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자, 대신에 show up 무슨 말이에요? 나타나다, 등장하다, 예요. 얘네들은 등장해요. everyday. 매일매일 등장합니다. and put their hands 자신들의 핸이란다. 손을 놓아요. on the keyboard. 키보드 위에 올려놔요. 또 목적어를 올려놔요. 펜을 페이퍼, 종이 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they move their stories forward. 그리고 나서 자신이 쓰는 이야기를 앞으로 끌고 갑니다. bit by bit, 조금씩
word by word 한 단어씩 perhaps not even recognizing 여기는 분사 구문이네요. 오, 어디 갔어요? 문장 마침표? 마침표 어디 갔죠? 여기까지네요. 한 문장 졸라 기네요. 근데 뭐 문장 마침표가 안 찍혔을 뿐이지 의미는 여기서 종결 한 번 된 거예요. 월드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다? 내가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쓴 게 아니라 난 그냥 매일매일 출근했어. 아니면 내 책상에 앉았어. 손 키보드에 올려놓고 타자 쳐. 아니면 손으로 글씨 써.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한 단어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진행이 되는 거야. Perhaps 어쩌면 not even 심지어는 recognizing 여기 ing 분석 구문이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recognize 인식하다니까요. 인식조차 하지 못하면서예요. That inspiration is striking in hundreds of tiny microscopic ways. 뭐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영감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in way예요. 가까이 있으면 잘 보여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짝꿍들을 찾아보러 타셔야 돼요. 그래 해석이 수월해집니다. 덩어리가 묶이는 거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hundreds of 수백 가지의 tiny 아주 작은이죠. microscopic microscope 뭔지 알만한 단어다. 뭐예요? 진짜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 현미경. 맞아요, 현미경. 그러면 현미경의라고 현미경의 형용사형이거나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 존나 작은 거죠. 미세한 이에요. 그럼 수백 가지의 아주 작고 미세한 방식으로 영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as they push through another sentence, another page, another chapter. 그들이 이렇게 하는 동안 while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의 as는 그럼 얘네들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뭐를 뚫고 나가요? 다음 문장, 다음 페이지. 그러다 보면 다음 챕터로 계속 한 장, 한 장, 한 잔, 한 단락, 한 단락, 한쪽, 한쪽, 한 장, 한 챕터.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그 동안에 조금만 미세한 영감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조금씩 해나갈 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작품이 완성되어 있는 거고. I write when the spirit moves me. 나는 글을 씁니다. 이럴 때. 나의 영혼이 나를 이끌어줄 때. And the spirit. 그리고 나의 영혼은 moves me. 나를 움직여요. Every day. 매일매일. 이라고 윌리엄 씨가 말했대요. This is a principal way writers finish 50,000 words of a novel. 이게 바로 principal way 주된 방법이죠. 주요한 방법입니다. way 뒤에는 뭐 생략? how 생략? 어떤 방법? 글을 쓰는 작가들이 finish, 마무리 짓는 방법이에요. 5만 개의 글자를 of a novel, 소설에 있는 5만 개의 단어들을, 말들을 마무리 짓는 방법입니다. Each year, 매년 during National Novel Writing Month. 언제 동안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National, 전국적인 novel writing, 소설 쓰기 달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국 소설 집필의 달, 뭐 이런 기간 동안에 작가들이 쓰는 방식이래요. 그리고 그 방법은 뭐였어요? 매일매일 책상에 앉는 거였어요. by showing up. 어떻게 함으로써? 등장함으로써, 나타남으로써. And it applies to being creative. 그리고 얘는 apply to ing 어디에 적용된다예요. 얘는 being creative. 창의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에도 적용이 돼요. The rest of the year as well. as well은 또한 역시 to랑 같은 거죠. 그러면 소설 집필의 달이라는 5월, 6월이 있다고 치면 6월 달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앉아서 뭔가 글을 쓰다 보면 작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방법은 여기에서 이 가리키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앉아서 글을 쓰는 그 방식이죠. 그 방식은 어디에도 적용된다?
그 달이 아닌 나머지 11개월 동안 내가 계속해서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엄청난 영감 따위는 없다. 즉 매일매일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세세한 영감이 나를 이끌어줄 거다라는 게 글쓴이의 주제네요. 주장. 그래서 어디 있을까요? 1번인가요? 잠깐만요. description. 아니고 나머지에서 폼을 가지고 제가 이걸 해줘야 돼. 1번이네요. 1번. classic crucial rules of persistent effort. persistent 뭐예요? 뭐죠? persist가 뭐예요? persist 동사입니다. 얘가 추구하다예요. 근데 뭔가를 추구한다는 건 좀 먼 이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하다예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나아가는 게 persist입니다. 그럼 persistent는요. 형용사예요. 꾸준한입니다.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이딴 뜻이에요. 그래서 role 역할이겠고요. persistent effort 멈추지 않는 꾸준한 노력의 crucial roles 필수적인 중대한 역할입니다. in ing는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함에 있어서 창의적인 글을 쓸 때 혹은 창의적인 글을 씀에 있어서 꾸준한 노력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뒤로 가봅시다. 아까 186인데 여기는 지금 나머지 양반들은 일단 안 풀었을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86번을. 그리고 현서는 뒤에 거 풀어요. 오늘 테니까. 몰라요. 잠깐만. 180은 7. 얘는 더 어떻게 지내? 한 7. 148부터 한 200번까지 정도? 세븐타임을 책 언제 보죠? 제목. 이게 230번인가 250번까지 있을 건데. 250에서 끊었네요. 너무 많다. 불필요하게. 음, 음. 열다섯 개니까 3주? 네, 3주 하면 끝나겠네. 음. 음. 아, 오늘 지난 시간에 빠가리를 내서 그래, 내가. 181부터 185에 나가지고. 10번을 손해봤잖아. 책을 다시 해서 왔잖아요.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적고, 내가 바로 이제, 그날 거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파일명에다가. 근데 여기 나는 이제 이 파일명을 보고 너한테 말해준 거지. 원래는 181부터니까 195를 냈어야 맞는 건데, 상당한 짓거리를 했네, 진짜. 오늘 알았어요. 응, 오늘 알았어. 이거 파일 열어보고 알았어.
트렌드가 지난번에 썼던 책이야. 그냥 이거 말고 다른 썼던 책이겠지. 검은색에 주황색 줄 들어가. 책이 썼지. 나이 가보는 거 왔었죠. 있었나가 아니라 있어야 맞아 너. 기다려봐. 아이씨 어디 갔어?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저거를 언제 쓴 거예요? 스몰고사 보기 전 제가 기말하기 전에 없었어. 작년부터 썼을걸요? 너 1학기 때 없었구나. 그럼 없는 게 맞네. 그치. 1학년 애들은 작년 2학기 때 썼는데, 그치, 오늘 안 썼지. 어떻게 그럼 어떻게 안 써가지고. 어차피 저 앞에 펜타가 쓴다. 그치라. 일단 조금 근데 속도가 올라가야 돼요. 단어를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단어도 당연히 극복이 돼야 되고요. 봅시다. Principle of Humane Treatment. 얘 휴먼 아니에요. humane이고, 얘는 인도적인 이런 뜻이에요. 인도적인, 뭐 가끔은 자비로운 이런 의미로. treatment는 처우, 대우, 뭐 이런 뜻이겠죠. 처리해도 되고요. principle, 원칙입니다. 인도적인 대우예요. 의 원칙은 exert 무슨 말이에요? 가하다, 행사하다, 가합니다. important constraint. 얘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뭐를? 제약이에요. 제약, 제한, 억압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administration은요, 행정입니다. 행정, 국가 행정 같은 걸 말해요. 주로 administration은 사기업에다가는 잘 쓰지 않아요. 사기업은 통상 management라고 하고 국가를 굴리는 거, 정부 부처의 행정부 할 때 그런 행정이에요. 국가 행정. criminal justice는요, 얘는 직역하면 범죄의 정의거든요. 얘가 뭐냐면 범죄를 다루는 justice는 정의이기도 하지만 사법부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혹시 뭐 그런 거 알아요? 저기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어느 쪽에도 추가 기울지 않는 그런 저울. 그래서 걔가 보통 크림 저스티스를 의미하니까 얘가 보통 사법부 혹은 사법 체계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형사법 이런 뜻입니다. 형사법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그 뭐라고 하죠? TV에 우리가 형사라고 형사가 뭔 뜻이에요? 형사. 경찰들 중에 형사가 누구예요? 되게 많이 들어보는 말인데 모르죠, 뭔 뜻인지를. 형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이렇게 형법 할 때 이 형자예요. 형자에다가 일사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 사복을 입고 범죄자를 잡는 경찰을 형사라고 해요, 통상. 근데 이 사복을 입는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형사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 사람들은 봐봐. 내가 사기꾼이나 마약쟁이를 잡아야 되는데 경찰관 제복을 입고 다니겠어요? 다 튀지. 그러니까 뭘 입고 다녀? 사복을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 형사범들을 잡는 경찰관 형사라고 하고 그 형사는 누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
그래서 이제 그 범죄 행위들을 담당하는 사법부 행정에 전치사 on은 무슨 의미예요, 이거? 제약인데 on 사법부에 대한이에요. 전치사 on 이거 진짜 많이 했잖아요. 주제, 내용, 대상을 나타낸다. effect, impact, effect 이런 애들도 영향이 미치는 대상을 전치사 on 이하로 표현하고 여기서는 제약을 가하는데 그 제약을 받는 대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행정부에 대한 중요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예요. 그럼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 인도적인 대우를 하라는 원칙이 나쁜 놈들 잡고 재판하는 그 과정에 중요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저 패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거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얘는 무죄로 대우해줘라 라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a state run process 여기 콤마는 동격입니다. 이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state는 여기서 국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run은 운영하다죠. 여기서는 PP네요. 그럼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절차입니다. Which has the potential to do every great harm to anybody. 그리고 꿈이네요. 이 사법부 행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 하면 경찰이 잡아가고 재판을 받잖아요. 이게 사법행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경찰이라고 부르는 우리 짭새 형님들은 정식 명칭은 사법경찰관입니다. 그래서 과정인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 할? do harm. 얘는 친구예요. do harm 반대말은 이렇게 써놓읍시다. do harm 얘는 해를 끼치다예요. 반대말은 do good이에요. 도움이 되다. 그러면 very great harm이니까 존나게 해를 끼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경찰관이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너희 새끼 일로 와봐 하고 잡아갈 수도 있는 거고 팰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to anybody 해를 끼쳐 누구에게든 후절하는 사람이라면 becomes caught up in its snares 그리고 내가 경찰관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또 그냥 과정에서 잡혔어요. 그러면 경찰이 나를 개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절차,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 이 형사법적인 사법행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다가 큰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게 뭐다? 범죄자를 인도적으로, 범죄자든 뭐든 사람을 인도적으로 대우해라 하는 원칙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사실 똑같은 내용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뭘 것 같아요? 4줄에 걸쳐서 소재를 소개한 겁니다. 그쵸? 그럼 인간적인 처우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읽어본다면 한 요 정도까지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충 보니까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아. 답을 찾고자 한다면 뒤쪽으로 가서 뭐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정도를 읽어볼까 하는데 일단 길어요. 살짝 킹받긴 하지만 읽어봅시다. 이 정도는 읽어줘야지. These and other rules of criminal evidence and procedure 까지가 주어 덩어리네요. These and other 이러한 앞서 말한 것과 같은이겠죠. 이와 같은 그리고 다른 규칙들이에요. 무엇의 criminal evidence and procedure 범죄의 증거와 과정에 관한 이런저런 법률들은 treat 처우합니다. 대우해요. The accused는요. 여기에서 accuse 잠깐만요. 있네요. accuse는 고소고발하다예요. 그러면 여기의 형태는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할 거예요. 왜?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과거 분사지만. 그러면 고소당한 사람이 되겠네. 그럼 이런저런 규칙은 이 고발인, 피고소인 혹은 피고발인을 처우합니다. as 무엇으로? thinking, feeling, human subjects.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인간인 그러한 존재로 of official concern and respect. 그리고 이 존재는 어떤 걸 받아야 되는 존재? 공식적인 관심과 존중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처우합니다. 그리고 who are entitled to be given. 그리고 who are entitled. entitle은 얘는 무엇의 대상이 되다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상이 돼요. to be given. 주어질 대상이 됩니다. opportunity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투부정사 할 기회가요. to play an active part 좀 읽기 싫어지긴 하는데 적극적인 일을 수행할 기회가 줘야 돼요. in procedures 끊어치다 얘도 너무 긴다. 그럼 계속 갈게요. 과정에 있어서 with a direct and possibly catastrophic impact on their welfare. 그럼 여기에서의 이 과정은 누굴까요? 고발당한 사람이에요? 혹은 고소당한 사람, 기소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범죄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겪고 있는 procedure는 과정이나 절차죠. process 같은 뜻. 이 과정은 뭐겠어요? 재판 과정 혹은 체포 과정일 거죠. 그럼 이 과정에 있어서 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예요. 그리고 with impact네요. 무엇을 가지고 direct, 직접적이고 possibly, 어쩌면 catastrophic, catastrophe는 자주는 아니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꼴로는 고3 지문에 나올 겁니다. 재앙, 재난, 재해예요. 그래서 catastrophic, 재난과 같은 파멸적인 재앙 같은 그런 영향을 가질 수 있어요. 어디에? on their welfare, 복지, 복리, 좀 쉬운 말로 행복이요. 나의 복리에, 나의 행복에 재앙과 같은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 과정.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 과정 안에 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해명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변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권한을 주는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뭐였어요? 이 사람을 뭐랄까요? 용의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합시다. 여기 내용은 뭐예요? 이 사람도 어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인간적인 존재로 우리가 대우를 해주자. 그리고 뭐 소송이나 체포 과정에서 자신을 잘 변호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다 첫 번째 문장하고 일맥상통하네. 중간에 내용 변화는 없었나 봐요. 인간적인 대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봅시다. 1번 correlations 상관관계죠. between crime rates and social welfare. 얘랑 얘 사이의 상관관계. 범죄율과 사회적인 복리, 사회 공공복리라고 할까요? 사이의 관계, 뭔 소리야? 2번, efforts to revise outdated criminal justice procedures. efforts, 노력입니다. 투부정사. 얘를 모르면 못 풀겠네요. revise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잘한다. 아셔야 될 법한 단어예요, 이거. 이 정도 되면 outdated, 얘는 뭐요? 데이트가 뭐죠? 날짜예요. 혹은 기한이에요. 날짜나 기한. outdated는 무슨 말일까요? 날짜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기한이 넘어갔어요. 음식이면 기한이 넘어가면 처먹으면 안 되겠죠? 뭔 뜻이냐? 좋은 뜻은 아닐 거야. 그죠? 그럼 구식의 혹은 기한이 다 지나버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은 obsolet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obsolete, 부식의, 그릇다리의, 오래된.
그럼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뭐를? 구식의 오래된 criminal justice procedures 아까 이거 형사법 체계라고 했었죠. 그럼 형사법 행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요? 뭔 소리야? 다음에 3번 expanding government roles in controlling the crime rate 확장하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을 ing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있어서 범죄율을 컨트롤 통제함에 있어서 확장되는 정부의 역할 개소리 4번 changing the definition of humane treatment 아까 맞단 말 나온다. 그럼 앞에를 봅시다.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definition, 정의를 바꾼다. 인간적인 대우라는 것의 정의를 바꿔요. 어디에서? 현대의 사법행정에서요. 인간적인 대우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 뭐 맞을 수도 아닐 수도 5번 정도 봅시다. Humane treatment of suspects and accused. 근데 여기 대놓고 답이 있네요. 인도적인 대우예요. 누구에 대해서? suspect는 누구? 그쵸? 용의자들에 대한. 그리고 the accused 아까 봤네요. 기소, 고발당한 사람. 피고발인 혹은 피고자라고 하죠? 피고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용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어디에서? 사법체계에서 요거가 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이제 짧네요. 187번. 아, 여기. 그거나 요거나. 경험을 때리는 그래도 여성으로 보게 될 텐데 싶은데 너무 같이 있는 건 제가 네이버에 있죠. 되게 되게 같은 거 같은데 나 손에 들어오는 시간 그렇게 있지 않은 흔들리게 될 때. 왜냐면 이거는 새로운 손 이렇게 가지고 이게 정말 내가 이런 큰 거리 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일단 사원이 일단 병원을 짓고 세트를 놓고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
이만큼 이러면 지금 이 정도까지 있는 수치도 이만큼 제가 했는데 이거 뭐 이런 게 하나 이만큼만 내가 있는 지금 약간 어느 뭔가 그랬어. 보는 거예요. 뭐를 이해했는가 나오니까 무조건 기대하고 지금 있잖아. 기대하고 나오면 영국에 있을 때도 라이브 그건 이제 본인 본 되게 많이 사실 그걸 안 봐봤지. 되게 그냥 뭐 나가서 그래서 지원을 이쪽 주관되니까 또 뭔가 좀 보지. 다른 거 보지 이거 소화하는 그런 건 그래. 기억이 대충 그래서 에이지 진짜 그래서 이거 어디 시작하고 그러니까 같은 내가 너무 얘는 그런 게 이런 아직 시작하지 내가 취딱 들어가 보이는 거 알겠지만 내들한테 여기에 취약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취약하지요? 지지 과에 취약한 지역은 이제 해서 주어해 그래서 어느 거에서요? 미국인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지. 그 재단에 그런 애들 정도는 이게 저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나와있는 시점에 애들은 생각해서 이런 이만 애는 있잖아. 이런 거 애는 얘기하고 이 수치가 여기 이런 거 하나인데 나는 보다 한다. 지워야지. 보다는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이게 거의 문장이 어떻게 생긴 문장인지가 주는 어, 어스티, 온도, 어스티, 사실은 전형은 A 명칭, A, 혈과라고 그런 거 하나 같이 거두게라. 표현 인식을 하는 게 예술인 거예요. 여기 생각, 생각하고 사실 모든 기회는 우리 가서 자,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이해가 되지. 그걸 한 번도 읽으면 이제 시간이 그냥 어떻게 혼자가 문제야. 이게 무슨 이걸 맞아. 네. 뭘 이렇게 봐. 혼자라면 것이 지금처럼 정리해야 문제인 거야. 그 되지. 기본적으로 계속 통화가 많아지면 신뢰를 가능하지. 사람 그 지표주가 보이는데 인물이 그리고 근데 눈이 알 때는 내가 표시해 줄 수 없어. 필기하는 거 좀 보라고. 맨날 똑같은 거 써, 진짜로.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일단 숙제는 187일부터 갑시다. 오늘이 며칠이야? 7월 26일, 금요일, 187에서 그냥 200까지만 드릴게요. 187 푸셨으면. 줄이는 의미도 없어. 그냥 풀어, 한 250까지 풀라 그래 버릴까? 그러니까, 진짜로, 숙제를 적게 주는 이유는 공부를 족도 하지 말라고 숙제를 적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을 유지를 하는데 좀 깊이 있게 빡세게 책을 보시라고 적게 주는 건데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냥 적게는 안 드릴게요. 앞으로 그냥 막 왕창왕창 해요. 풀기나 풀어.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인정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문 분석을 진짜 열심히 해놨어. 그리고 think of 막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하면서 think of A as B 막 이런 거를 너네들이 구문을 체크를 해가면서 하면 진짜 오래 걸려요. 제가 강사를 처음 할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처음 하면서 저는 좀 변태 같은 게 있어갖고 단어 하나라도 의미가 이상한 게 있으면 미쳐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막 원어 사전들 대체 잡으면서 이 단어가 무슨 쓰임이 있나 이런 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지문 하나 지금 수업 준비하는데 한 1시간 반씩 걸렸거든요. 지문 하나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은 나이에 지금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와요. 구문들 지가 찾아가지고 형광펜 쳐놓고 주제문 형광펜 쳐놓고 단어는 당연히 정리되어 있고 자기가 글에 플로우 차트를 적는 거야. 근거고 여기서 결론이 나와서 이게 이 글의 결론인 것 같다. 이 짓을 해온 애가 있어요. 걔 일주일에 한 4지문을 내가 뭐라고 안 해. 왜냐면 걔는 그거 4지문을 하는데 내가 봐도 나도 그 짓을 해봐서 아는데 한 지문에 최소 40분, 50분 걸릴 거야. 걔 말로는 한 지문에 1시간씩 걸렸대. 그러면 걔가 그걸 4지문을 해온다? 오케이예요. 상관없어요. 이제 그 지랄을 안 할 거면 최소한 많이라도 풀어오시고 단어는 적으세요. 그리고 실명을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걔 1학년 때 너네보다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걔 모의고사 50 몇 점 맞던 애예요. 근데 걔 2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영어 2등급 나왔고 걔 모의고사 70대 후반 8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하는 새끼는 는다고. 그리고 걔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부터인가 들어왔거든요. 1학년 2학기 중간인가? 그럼 그때부터 지금 하면 너네가 지금부터 수능 보는 기간하고 대충 비슷해요. 너네가 더 기네 오히려. 비슷한가? 비슷하겠다. 4월 7월이니까 지금 현재 7월 너네 이제 내년에 11월이고 그러니까 현저히 늘어요. 1년 정도의 기간이면. 그러니까 제발 공부 좀 하는 것처럼 합시다. 진짜로. 하면 늘어요. 나는 왜 영어가 안 되지? 지랄하지 마요.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느는 거니까. 그리고 욕해서 죄송합니다. 단어는 우리 이제 끝났죠. 50까지. 그죠? 그러면 거꾸로 갑시다. 이렇게 50에서 46. 결국 46에서 50이라는 소리인데 뒤에서부터 앞으로 갑시다. 그래서 한 20 정도까지 갔을 때 단어를 바꿔버릴게요. 앞엔 너무 쉬우니까. 네, 고생들 하셨고 공부 좀 해갖고 오세요.